매일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동네 창피하다며 요양원에 보내려는 며느리. 어머니, 제가 동네 창피하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요양원이나 가세요. 그녀의 집마저 명의 이전을 하려는 자식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명의 이전 해놓죠. 치매라도 걸리면.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 충격에 빠지는데,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불빛이 아직 켜져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할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습니다. 박금자, 72세, 허리가 약간 굽은 작은 체구의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해진 고무신을 신은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습니다. 금자는 분리수거장의 박스 더미를 천천히 살핍니다. 하나씩 펼쳐보고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냅니다. 움직임이 숙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 경비실에서 나온 이만석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68세의 경비원. 그는 금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과장님. 금자는 빙그레 웃으며 커피를 받아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 조심하세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건강하지요. 금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합니다.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손수레 한쪽에 올려놓고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만석은 경비실로 돌아가며 한숨을 쉽니다. 그는 금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금자에게도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큰아들 철수, 작은아들 민수, 막내딸 미숙, 세 자녀가 모두 왔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랑 서류는 어디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큰아들은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장례부터. 막내딸 미숙이 말렸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슬퍼하는 건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유산 분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금자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남에 건물 5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5개, 동의 소유권.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그 다음 주부터 금자는 변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생활비 좀 붙여줄 수 있니?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걸로 쓰시면 되죠. 큰아들 철수는 비찬타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미천 좀 빌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작은 아들 민수는 돈만 요구했습니다.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부탁해 모든 건물과 재산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바꾸고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무심하게 묶었습니다. 점점 가난한 노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차림새가 초라해지셨어요? 큰며느리 선희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지 뭐. 돈이 없다니요.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남기셨는데요? 다 정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없더구나. 선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방문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6개월 후 금자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 삼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박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주우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매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하고 누가 도와주려 하는지, 누가 자신을 쓰레기 할머니로 보고 누가 여전히 인간으로 대하는지, 자식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큰며느리 선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금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용돈 드릴게요. 막내딸 미숙만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습니다. 금자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누가 언제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자는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자를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듭니다. 금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박스를 모읍니다. 손수레가 어느 정도 차면 금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101동 1205호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의 집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거실에 남편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왔어요. 금자는 영정 앞에 손을 모읍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럴까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자의 시험도 계속됩니다. 이날 오후 금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선이에요. 다음 주에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는데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게 어머니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불편해한대요. 폐지 줍는 거요.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 폐지 무단 수거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이만석 경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부녀회에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금자는 팻말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죠. 할머니는 이 아파트 주민인데.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금자는 조용히 손수레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이만석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조치를 취했네요. 부녀회장 김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5세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손톱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그 할머니가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데요.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민이면 어때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더 중요하지. 요즘 집값이 얼만데 저런 사람 때문에 가격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정말 주민이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전세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김영숙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01동 1205호 소유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부녀회 일로 연락할 게 있어서요. 관리소장의 대답을 듣고 김영숙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네, 소유주가 박금자 씨라고요? 그 할머니 이름이 박금자인데 설마 본인이?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설마요. 이름만 같은 거겠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날 오후 큰며느리 선희가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선희는 문을 열자마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부녀회 모임 갔었는데요. 다들 어머님 얘기하더라고요. 금자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무슨 얘기긴요? 폐지 줍는 할머니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 떨어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금자는 차를 따르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네,
저희가 비용 다 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선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 밥도 해먹고, 걷는 것도 문제 없어.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지. 하지만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너희가 힘든 게 아니라 너희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은 거겠지.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자는 차를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거라.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얘기 하지 마. 선희는 차도 마시지 않고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알아서 하세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형수한테 들었어. 요양원 얘기.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 말하는 거니? 네.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팔거나 전세 주면 목돈이 생기는데. 금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얘 아버지 영정이 모셔진 곳이야. 그건 알죠. 근데 영정은 작은 곳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엄마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시고, 저희도 그 돈으로 빚 좀 갚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급해요.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못 갚으면 큰일 나요. 금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팔아서 너 빚 갚아주면 그 다음엔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가 다시 일 제대로 해서. 너 지난 5년간 몇 번이나 사업한다고 돈 빌려갔니?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예요 했지. 한 번도 갚은 적 없어. 그리고 매번 빚만 늘어났지. 엄마, 미안하다. 엄마는 이 집 못 팔아.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8시쯤 막내딸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얘기. 미숙은 금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금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내 아빠랑 함께 살았던 곳이잖니. 그럼 여기 계세요. 오빠들이나 새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미수가. 그런데 엄마,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왜 폐지를 주우세요? 정말 돈이 없으세요? 금자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돈은 있어. 그럼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더라.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치는 안 보이세요? 나이 들면 눈치 볼 것도 없어지더라. 금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큰아들 철수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형님, 어머니 정말 요양원 안 가신대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게, 고집이 너무 세셔. 선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죠? 계속 저렇게 두면 우리만 손해예요.
손에. 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저러시면 나중에 집 팔 때 가격 떨어져요. 게다가 혹시 아프기라도 하시면 병원비도 우리가 내야 하잖아요. 민수가 형을 설득했습니다. 형, 솔직히 엄마 집만 팔아도 우리 빚 다 갚고 형네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해결되잖아요.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폐지 무단수거, 금지 팻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박스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부녀회 총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팻말 못 보셨어요? 여기서 폐지 주우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쓰레기를 정리하는 건데 문제 될 게 있나요?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부녀회 결정 사항이에요. 금자는 손수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녀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을요? 네.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총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록한 자식들의 방문 날짜와 대화 내용들이 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금자는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큰며느리 선의 요양원 보내려 함. 체면만 중요. 작은 아들 민수. 집 팔아 빚 갚으려 함. 엄마는 수단. 막내딸 미숙. 유일하게 진심 걱정. 진짜 효녀. 금자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부녀 회장도 만나야겠네요. 그럼 모든 게 정리되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부녀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동 대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영숙 회장이 앞에 서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101동 1205호에 거주하는 노인의 폐지 수거 행위 금지 건입니다. 주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이미 불만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강남 최고급 단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할머니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103동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동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아침마다 쓰레기 뒤지는 모습 보기 싫다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집값에도 영향 있을 것 같아요. 107동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김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해당 세대주에게 공식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조치하는 건 어떨까요? 찬성합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 회의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회의실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부녀회에서 연락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형수한테 들었어요. 오늘 회의한다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엇이 안 되는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어져요. 제발 폐지 줍는 건 그만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작은 집 알아볼게요. 금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면 너희는 편해지겠니? 편한 게 아니라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창피하지? 어머니, 괜찮아. 엄마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금자의 집 문 앞에 서류를 붙였습니다. 관리규약 위반 경고문. 금자는 문을 열고 서류를 떼어냈습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대주 박금자님께 귀하의 폐지 수거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 단지 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금자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또 나오셨네. 경고문도 받았을 텐데. 저러시면 어쩌려고. 참 답답하신 분이야. 금자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박스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수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세 자녀가 모두 금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고문 받으셨죠? 다음엔 정말 조치 들어가요. 알아. 그럼 왜 계속 그러세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폐지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금자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이해되니? 네. 엄마가 왜 사는지, 무엇이 힘든지, 뭘 원하는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도 바빠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폐지도 계속 주울 거야. 어머니!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이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너희가 이사 가면 되지. 네? 엄마는 이 집 주인이야. 너희는 아니고. 금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 다들 돌아가. 자식들이 돌아간 후 철수의 집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형님, 어머니 완전히 고집 피우시는데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여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하게? 네, 어차피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철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형수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저러시다가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려고요? 미리 후견인 지정하고 재산 관리권 넘겨받는 게 나아요. 민수도 동조했습니다.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양심과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은 너무 착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경비실에서 이만석이 금자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금자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부녀회가 계속 압박할 겁니다. 알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충분히 보셨잖아요. 자식들이 어떤지. 금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과장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산 이유가 뭘까요? 그야 자식들 진심을 알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진심을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줘야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부녀회가 부녀회장을 만나볼 생각이에요.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막바지예요.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선을 넘었어요. 후견인, 재산관리권, 엄마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죠. 금자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부녀회장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의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금자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는 7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군요. 금자는 부녀회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김영숙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끝까지 안 듣네. 이번엔 관리비 청구서에 과태료 붙여서 보내자. 금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금자가 들어섰습니다. 김영숙은 금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금자 할머니. 네, 박금자입니다. 회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얘기 경고문 받고도 계속. 폐지 주우신 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요. 금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 겁니다. 김영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제 소개를 다시 해야겠네요. 금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금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10개의 동이 제 소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숙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모든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박금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금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저를 쓰레기 할머니라고 불렀죠. 아파트 이미지 떨어뜨린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저는 괜찮아요.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금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체 주민 대표 회의를 소집하세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0여 명의 주민 대표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영숙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니야. 폐지 줍덩. 근데 왜 저렇게 차려입고? 금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금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쓰레기 할머니라고 부르시던 사람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 금자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저는 이 아파트 절반의 건물주입니다. 김영숙이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해 보이는 노인도, 폐지 줍는 할머니도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107동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103동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금자는 세 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정체를 밝혔어. 정체요? 금자는 통장 사본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강남, 건물 5채,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절반이 엄마 거야. 세 자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폐지는 왜? 너희를 시험한 거였어. 금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했어. 누가 언제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선이야, 민수야, 철수야, 금자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가난할 때 외면했어. 창피하다고, 짐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 하지만 미숙이는 달랐어. 돈이 있든 없든 엄마를 엄마로 대해줬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슬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저 정말 반성할게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두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는 너희를 용서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가족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 진심으로 대해. 네, 어머니. 금자는 네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금자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금자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금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명숙 전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금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철수 가족, 작은아들 민수, 막내딸 미숙과 손주들까지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손녀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금자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 방에 걸어놔야겠다. 금자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숙과 선희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정말 못됐었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 이제 우리 잘해봐요. 미숙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건배할게요. 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들로 살겠습니다. 나도요, 엄마. 이제 제대로 일해서 꼭 성공할게요. 민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금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엄마는 너희가 성공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네, 어머니.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폐지 주우시면서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너희가 외면할 때. 금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배웠어.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저녁 무렵 금자는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 과장님. 아, 금자 씨. 이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 비밀 지켜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금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너스예요. 10년간 제 비밀 지켜준 데가. 아니에요. 이건 못 받습니다. 이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금자 씨 친구로서 부탁이에요. 금자가 웃으며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다음 주 부녀회 사무실. 금자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김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기금입니다. 독거 어르신 식사 지원이나 병원비로 써주세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배웠어요. 나눔이 뭔지.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그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자식들의 변한 태도, 폐지를 주우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주민들의 냉대, 가족들의 압박,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미숙이도 행복해 보이고요. 금자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도 편하게 살게요. 당신 옆에 갈 때까지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 금자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그럼 날씨가 좋잖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는 작은 카페를 열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매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금자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분리수거장을 지나며 추억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구나. 손주가 달려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그래, 가자. 금자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나는 10년간 그걸 배웠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쳤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습니다.